지난번에 제가 로우 파일 현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촬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카메라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전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 실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살짝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14비트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JPG와 비교해서 훨씬 더 넓은 DR을 좀 저장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 카메라 자체에서는 밝은 쪽에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배정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밝게 노출을 하고 그것을 보정 과정에서 어둡게 보정하는 것이 어두운 부분의 노이즈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고, 어두운 부분의 컬러라던가 디테일 같은 것들을 좀 더 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촬영을 위해서 이 탄도항에 있는 두의 섬을 왔습니다. 아직 썰물 때이기 때문에 물은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곳에서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로 노출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서 한번 필요한 것들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촬영을 할 때에는 삼각대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카메라의 화면을 보고 본인이 어떻게 노출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노출을 조정할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찬찬히 카메라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는 과정에서는 좋은 삼각대를 두고서 그 위에다가 카메라를 올려서 조금씩 테스트를 해보고 연습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식으로 바다를 촬영할 때에는 바닷바람이 많이 불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카메라를 놔둬야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 튼튼하고 안전한 그런 삼각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좋은 삼각대를 고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포토클램의 삼각대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국내에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AS라든지 그런 서비스 부분에서도 좀 더 빠르고, 그리고 이 부품을 수급하는 것도 굉장히 좀 편한 부분도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삼각대 자체가 갖춰야 되는 그런 어떤 역량, 성능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카본 자체도 좋은 걸 쓸 뿐만 아니라 다리 자체의 두께도 굉장히 두껍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각각의 부품들의 공차 같은 것들을 아주 작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을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포토클램 삼각대는 사용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만족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벌써 이렇게 좀 물이 많이 차고 있는데요, 빨리 삼각대를 좀 설치해서 촬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각대 다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주로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무거운 걸 사용해도 좀 불편하지 않은 편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두꺼운 편입니다. 이 제품의 분류는 3시리즈라고 하는데요. 3시리즈면 사실 좀 여행용이라고 하기에는 두꺼운 편인데, 실제로 무게를 판단을 해보자면 한 500g 정도 차이가 날까요? 아주 가벼운 그런 시중에 여행용이라고 하는 것들과 비교를 하면은 400g, 500g 정도 차이만 나는데, 그 차이이지만 실제로 쓸 때에는 훨씬 더 튼튼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무게를 이렇게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두꺼운 삼각대, 좋은 삼각대를 쓰는 것이 실제 사진에는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카메라를 사용하시더라도 그 카메라 안에는 그런 기능들이 좀 갖춰져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모델마다 그것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히스토그램을 찾아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그 매뉴얼 같은 것들을 잘 보시면 히스토그램이 어떤 메뉴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설정 안에서 히스토그램을 켜고 끌 수가 있고요. 그 히스토그램을 보시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진을 보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 히스토그램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사진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노출을 할 때 체크해야 될 점은 우선은 ISO 감도의 고정입니다.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 중에 똑같은 어떤 노출 환경에서 그럼 밝게 촬영하기 위해서 ISO 감도를 높이면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런 촬영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ISO 감도는 고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ISO 감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높일수록 노이즈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 로우 파일을 촬영을 할 때 밝게 촬영하고 어둡게 보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노이즈를 적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부의 노이즈를 적게 하고 그리고 안부의 어떤 디테일들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그 안부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그런 촬영을 하는데 ISO 감도를 높이게 되면 그만큼 감도 상승에 의한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들이 희석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촬영을 할 때는 ISO 감도는 고정을 해두고 그리고 셔터 속도나 아니면 조리개를 조절을 해서 아무래도 좀 더 밝게 하시는 것이 실제로 이런 촬영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오늘 촬영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노출로 한 장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하이라이트가 날아가기 직전까지 노출을 조절을 해서 촬영을 한 장을 하고요. 그리고 정노출에서부터 노출을 업 시켜가면서 한 스탑, 두 스탑, 세 스탑 노출을 업해서 찍은 다음 이후에 한번 보정을 해서 어느 단계까지 이 보정이 되는지 살아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후지필름의 기준이 되겠지만 다른 카메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먼저 이 설정 부분에서 화면 설정에서 이 사용자의 설정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것보다 이 히스토그램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 하단에 이렇게 그래프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일렁일렁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입니다. 히스토그램이 하는 역할은 전체 화면에서 이 어두운 것과 하얀 부분, 그러니까 어두운 것과 밝은 부분이 어느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왼쪽, 이 히스토그램의 왼쪽이 어두운 부분, 오른쪽이 밝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왼쪽을 넘어서게 되면 완전히 까만, 완전히 블랙, 데이터가 없는, 디테일이 없는 블랙이 되는 것이고요. 완전한 오른쪽에서 바깥쪽은 디테일이 없는 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보시면 완전히 이 노출계에서 판단할 때는 정노출 상태인데요. 이때 먼저 한 장을 찍겠습니다. 네, 사진이 한 장 찍혔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스탑 정도 오버를 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 스탑 오버가 되면서 이 히스토그램을 보면 하이라이트 부분이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죠. 또 한 장 찍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한 스탑을 좀 더 오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히스토그램에서 하이라이트로 날아간 부분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오른쪽으로 붙게 되면서 흰색이 돼버린 거죠. 다만 이때에 이 하이라이트 부분에도 데이터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한 스탑 오버를 해서 1초 노출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는 완전히 히스토그램에서 하이라이트에 붙어 있고요. 오른쪽에 밝은 부분들은 다 디테일이 날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노출에서 세 스탑까지 업해서 한번 촬영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저 그냥 하이라이트를 더 날아가도록 밝게 찍은 다음에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두운 부분, 이 디테일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인데요. 이 히스토그램에서 오른쪽으로 붙을수록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히스토그램에서 그래프가 벗어나게 되면 하이라이트의 디테일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윤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하이라이트가 날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슬을 살릴지 말릴지에 대해서는 오늘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 블루가 얼마나 좀 사는지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준을 두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점점 노출을 올리다 보면 히스토그램이 하이라이트가 자 3분의 1 스톱을 딱 줬더니 이제 날아가기 시작했죠. 데이터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 화면을 보면 많은 분들은 이제 좀 하이라이트가 날아갔다, 이것은 노출이 오버가 됐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히스토그램을 보게 되면 아직은 데이터가 많이 살아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분의 1 스탑만 줄이더라도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히스토그램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하이라이트를 최대한 살리는
이 로우 파일에 밝게 찍고 어둡게 보정하는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무작정 좀 더 밝게 찍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촬영을 할 때 이 하이라이트를 그래프를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살릴지를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밝게 해도 살릴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어두운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완전히 묻히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의 하이라이트를 살리면서 동시에 안부의 디테일과 노이즈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촬영 방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보정을 할 때는 뭐 2스탑까지 3스탑까지도 살릴 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 상황에서 촬영을 할 때에는 한 스탑 조금 넘는 정도면 이 정노출에서 하이라이트가 날아가기 직전까지 가기 때문에 항상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이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노출들을 좀 보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실내로 가셔서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을 마치고 왔습니다. 촬영을 한 데이터를 보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촬영을 할 때 제가 기준을 잡았던 것이 이제 기본 노출을 한 상태에서 한 스탑, 2스탑, 3스탑까지 오버를 해서 촬영을 하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촬영했던 것이 정노출로 촬영한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하이라이트가 날아가기 직전까지 약간 노출을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날아가지 않는 선에서 노출을 정하고 촬영을 했던 것, 이렇게 두 가지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먼저 이 정노출에서부터 노출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노출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정노출 촬영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 어두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 그레이 톤으로 해서 중간 노출은 맞춰줬지만 하이라이트 부분이 조금 어두워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한 스탑 오버를 해서 촬영한 사진, 그리고 이게 2스탑 오버해서 촬영한 사진, 3스탑 오버해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3스탑 오버한 사진을 보면 하늘 부분이 완전히 날아간 것처럼 보이고 바다 부분도 굉장히 하얗게 표현이 됐는데, 카메라상의 정노출 수준으로 한번 노출을 낮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출을 하나씩 낮춰 봤는데요.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 카메라상의 정노출로 촬영한 사진, 그리고 이것이 한 스탑을 오버한 다음 라이트룸에서 한 스탑 언더로 보정한 사진이고요. 이게 2스탑 오버 촬영한 다음 2스탑 언더로 보정한 사진, 그리고 3스탑 오버로 촬영한 다음에 보정한 사진입니다. 먼저 3스탑 오버한 사진을 보면 하늘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그렇게 날아가지 않았지만 이 바다 부분의 디테일이 완전히 날아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분 하늘 부분에서도 약간 클리핑이 발생을 해서 디테일이 많이 날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스탑 오버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하늘 부분의 디테일은 모두 살아있고 바다 부분의 디테일이 조금 날아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스탑 오버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하늘 부분의 디테일과 바다 부분의 디테일이 대부분 잘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사진들을 보정을 할 때 이렇게 한 스탑 오버한 사진을 보정을 한 경우에 안부의 노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정을 많이 해도 여전히 잘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들의 데이터도 굉장히 잘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의 값을 정노출 촬영한 것에 한 스탑 오버를 해서 적용을 해보면 같은 보정을 했더라도 이 안부 부분에 노이즈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부분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정노출로 촬영한 것을 밝게 보정을 했을 때 안부 부분에 노이즈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하이라이트가 날아가기 직전까지 노출을 좀 조정을 해서 촬영한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노출로 촬영한 사진, 그리고 이게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하이라이트가 날아가기 직전까지 보정한 사진입니다. 마이너스 1.7 정도를 하니까 이 정노출로 촬영한 것과 노출이 동일해졌고요. 실제로 촬영한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노출은 그대로 맞춘 채로 한번 비슷한 밝기로 보정을 해보면, 네, 두 사진을 노출 한번 맞춰 봤는데요. 이제 같은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러면 어두운 부분
밝게 보정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왼쪽이 정노출로 촬영하고 노출을 조금 업해서 어두운 부분들을 밝혀낸 부분이고요. 이쪽이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하이라이트가 날아가기 직전까지 노출을 설정을 하고 촬영을 해서 같은 밝기로 보정을 한 사진입니다. 안부의 디테일이 훨씬 더 잘 살아있고 노이즈도 훨씬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실제로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묘사라던가 밝기에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을 때 안부의 노이즈라던가 컬러의 묘사라던가 여러가지 부분에서 하이라이트를 좀 더 밝게 촬영을 하고 보정을 해서 어둡게 바꾼 쪽이 훨씬 더 안부의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촬영법 그리고 보정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